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영감의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만약 당신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그 불씨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인함과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그 목소리를 짓밟고 스스로를 재창조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용광로 삼아 스스로를 단련하는 대장장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첫걸음에서 시작되듯 그의 강인함은 매일 아침의 사소한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침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라고. 그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시작됩니다. 2016년 12월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그저 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 6년간 스트레칭을 걸은 날은 단 이틀뿐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헬스장에서 쇳덩이를 들어 올리며 근육을 단련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 단조로움이 규율이라는 강철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이 삶의 방식은 그가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마치 매일 새벽 첫차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성실함처럼 그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약속을 통해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지배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극한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의입니다. 그는 전사한 군인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립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모금 활동보다 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불태우는 모습에 더 깊이 감동하고 마음을 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에 과연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보고 싶다 라고. 경주를 시작하기 전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체크포인트를 통과하는 순간들, 밀려올 감정의 파도, 육체의 고통까지 미리 상상하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은 당황하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현실에서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그릴 수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하면 종종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끔찍한 패배감과 함께 눈을 뜹니다. 그는 그 감정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쏟아붓고 쓰러질지언정 시작도 전에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특히 울트라 마라톤과 같은 극한의 스포츠에서는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누군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결승선을 밟는 그 순간 모든 참가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개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벽을 따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걸으며 다른 길, 즉 문을 찾아 나설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문을 발견했을 때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문을 열 것인가, 닫아둘 것인가. 문을 닫는 것은 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초기화되고 몇 킬로미터를 더 나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완수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몸은 다시 조화를 찾고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경주 내내 정신적인 장벽은 수없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오히려 미소를 짓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릴지 스스로를 시험하기 위해 그 경주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언제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철인 3종 경기와 울트라 마라톤에 뛰어들었습니다. 240km 레이스의 중간 지점인 120km 지점에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바로 그때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한계가 있는지 묻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달리기나 운동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 전사한 특수부대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재단을 후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세차나 햄버거 판매 같은 평범한 방법 대신 고통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과거 그의 몸무게는 135kg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거구로 아스팔트 위를 달리니 발목과 발뼈에 피로 골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달리기는 고작 400m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달리고 수영하고 운동했습니다. 자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반 만에 약 48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대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터넷에 세계에서 가장 힘든 10대 대회를 검색했고 배드워터 135불라는 대회를 발견했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데스밸리를 가로질러 217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생각만이 존재합니다. 끝없는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사실 당신의 신체가 가진 능력의 40%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머지 60%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운 한계라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에서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철인 3종 경기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주 후에 또 다른 고통을 통해 자신의 몸을 시험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스로 탁월함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인생은 끝이 없는 여정이며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하나의 거대한 도전입니다. 그는 혼자 훈련합니다. 그를 이 수준까지 밀어붙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어둠이자 그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 15에서 25km를 달리고 아침을 먹고 자전거로 40km를 달려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는 8에서 10km를 더 달리고 퇴근할 때 다시 40km를 자전거로 달립니다. 집에 와서도 컨디션이 좋으면 또 달립니다. 그는 이것이 올바른 훈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매일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네이비실 훈련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그 이전에 훌륭한 개인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옆의 동료에게 의지하지만 때로는 그 동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만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어 보완해야 합니다. 군대는 우리에게 명예, 윤리, 가치와 같은 훌륭한 덕목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근육처럼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는 훈련소 시절의 그 규율과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과거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사회 불안장애가 있었으며 학습장애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토대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홀로 그 금이 간 토대를 보수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회,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피해자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굳은 살이 박인 정신을 개발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단점을 압도적인 노력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거나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 노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평범함이 보상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1등을 해봤자 당신은 여전히 평범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의 기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타이거 우즈가 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거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려 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로키입니다. 무명의 복서 로키가 세계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에게 무참히 얻어맞습니다. 14라운드, 로키의 코치마저 쓰러져 있으라고 소리칩니다. 마침내 로키를 쓰러뜨린 아폴로는 승리를 확신하며 관중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립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로키는 파괴된 몸을 이끌고 로프를 잡고 일어섭니다. 그 모습을 본 아폴로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인간인가? 라고 묻는 듯한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과 자신을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아폴로 크리드와 같은 표정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겨도 좋고 져도 좋습니다. 최고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상대로 하여금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은 그의 현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잊어버린다. 힘든 시기가 닥치면 우리의 마음은 이성을 잃고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 쿠키 항아리를 떠올립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당신이 과거에 극복했던 모든 역경과 고통, 그리고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항아리 속 쿠키를 하나 꺼내 맛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훈련을 2번이나 통과했어. 레인저 스쿨도 수료했지. 이보다 더한 것도 이겨냈어.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상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단 1초만이라도 멈춰서서 당신의 쿠키 항아리를 떠올리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만약에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135kg의 거구였던 그가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했을 때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모병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에 돌아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해낸다면, 이 기적을 이뤄낸다면 마지막에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은 그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투영일 뿐입니다. 그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자신의 성공을 위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집착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도 아마 자신이 집착하고 있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4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퀴벌레 약이나 뿌리는 135kg의 남자로 살 수도 있었다는 과거를 돌아보면 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뚱뚱하고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내면에 세계의 거의 모든 특수부대 훈련을 통과하고 여러 기록을 깨뜨린 지금의 자신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통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일단 알게 되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를 매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점만 파고드는 것은 당신을 매우 편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온갖 종류의 도전을 던져줍니다. 당신이 약한 분야의 도전이 닥쳤을 때 나는 못하니까 안 할래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그는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기어이 잘하고 말겠다. 당신의 약점에 3배 더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고 변명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그의 좌우명은 단순히 입으로만 외치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진실이 되도록 굳은 살이 박인 정신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기에 힘을 갖는 것입니다. 노력 없는 자기 암시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나는 합격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당신이 끔찍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달리며 흘렸던 땀방울과 수년간의 고된 훈련에서 나옵니다. 이론가가 되지 말고 실천가가 되십시오. 고통에 관한 책을 읽지 말고 직접 고통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섭씨 10도의 차가운 물속에서 모두가 포기할 때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십시오. 고통의 저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불편한 일을 마주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약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단련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거인을 깨우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적이자 가장 위대한 아군은 거울 속에 비친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면의 전투에서